대선 후보들의 정책 대결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 후보가 방안을 제시하면 다른 후보가 반격하는 식으로 엎치락뒤치락입니다. 부동산과 이에 대한 세금 문제가 오늘 뜨거웠는데 이 이슈는 이번 대선의 표심을 흔들 핵심 중의 핵심이기도 하죠. 먼저 양도세는 완화, 보유세는 강화를 말하는 이재명 후보와 종부세를 재검토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충돌 지점을 안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의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가구의 1.7% 정도뿐인 만큼 부자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혜택을 볼 본인을 위한 전형적인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민주당도 속내는 복잡합니다. 일주일 뒤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 일부 표심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종부세 대신 양도세 완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달 중으로 관련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1주택자의 양도세 부과 기준을 시세 기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실소유주가 많은 서민 중산층을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1주택자의 양도세 완화에는 야당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여당은 양도 차익이 15억 원이 넘는 경우엔 세 부담을 더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초고가 주택엔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공제율을 낮추자는 겁니다. 서민과 중산층 부담은 더는 대신 부유층의 세 부담은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국토 보유세도 오늘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모든 토지에 보유세를 신설해 전 국민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 후보는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며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볼까 봐 반대하는 건 바보짓이라고도 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다음 주에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나옵니다. 집값이 많이 뛴 데다 올해부터 종부세율이 올라서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은 지난해 두세 배를 낼 수도 있습니다. 집이 한 채인 종부세 대상자도 다주택자 정도는 아니지만 세금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국세청은 22일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본인이 종부세 대상인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22일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는 24일이나 25일쯤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76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0만 명가량 늘 것으로 추산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뛴 영향이 큽니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종부세율도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에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은 지난해보다 종부세가 두세 배로 늘 수 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서울 서초구와 동작구에 한 채씩 두 채를 가진 사람은 올해 종부세가 8,300만 원으로 지난해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집이 한 채인 사람 가운데는 원래 종부세 대상자였다가 빠진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11억 원 초과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11억 원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은 종부세 부담이 커집니다. 공시가 12억 3천만 원인 서울 마포 아파트를 예로 들면 지난해 31만 원에서 올해 66만 원을 내야 합니다. 다만 보유기간 5년 이상이거나 만 60세 이상이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나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제 내는 세금은 시뮬레이션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사이에선 불만이 큽니다. 애초 상위 1% 부동산 부자에 매기려고 만든 세금을 집값이 뛰었다는 이유로 더 많은 사람에게 매기는 건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집값이 다 올랐기 때문에 1%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아마 서울의 아파트 소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잘못된 거죠. 이 정부가 잘못해서 올린 건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왜 내가 져야 되는지. 종부세 대상자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 사이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이 때문에 이재명, 윤석열 두 양강 후보의 부동산 세금 공약이 뭔지 또 어떻게 다른지는 중요해졌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네,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의 이 세금 부담을 늘리느냐 줄이느냐 그 차이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종부세를 국토 보유세로 바꾸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예. 네, 땅을 가진 사람은 모두 내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값 기준으로 상위 10%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원으로 90%의 국민에게 기본 소득을 나눠주겠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더 많이 걷겠다라는 건데 그럼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종부세는 없어지는 건데 네. 종부세 때보다 국토보유세 때 부담이 더 커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싼 집에 살거나 집이 여러 채면 그 부담이 더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후보 캠프를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이 부담의 기준이 얼마냐 물었더니 1주택자 기준으로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17억 원으로 볼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시가 17억 원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17억 원을 넘으면 지금 종부세보다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시가 17억 원까지는 국토보유세를 내더라도 기본소득으로 돌려받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지금보다 부담이 덜할 것이다라는 게 캠프 측의 설명입니다. 네.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 공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부터 면제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이 종부세가 부동산 시장을 혼란하게 한 핵심 중에 하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중 과세인데다가 또 재산권 보장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일단 전국에서는 상위 2% 정도지만 서울과 수도권까지 보면은 이 부동산 부자가 아닌데도 이 지금처럼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많아진 것은 잘못됐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더구나 이 종부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빨리 손을 대겠다는 것인데요. 이 예를 들어서 이 공시가 12억 원 가량의 서울 마포 아파트는 올해 종부세를 66만 원 내고 내년에는 이 150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다 없애주겠다는 게 주장입니다. 네. 자, 1주택자는 이렇게 없애겠다는 건데 다주택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윤 후보 캠프 측은 이 다주택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국세인 종부세는 좀 장기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하는 걸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다주택자의 경우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데 자, 두 후보의 공약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평가가 궁금하거든요. 네,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국토 보유세에 대해서 사유재산 침해다 그리고 나아가서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완화안을 부자 감세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두 캠프의 공약이 다른 게 부동산을 보는 철학, 시각, 그리고 세금에 대한 문제 인식 이런 것들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